안녕. 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거의 2020년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허블 법칙과 그동안 배웠던 우주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미소가 밝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13문제 정도 됐으니까 같이 이 시간 풀 건데 안 푼 사람들은 꼭 풀어보고 와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번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허블 법칙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는 모습을 풍선 모형에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선이 우주라는 공간이라고 두고요. 다음에 단추 A, B, C는 은하라고 준 거죠. 자, 우리 이미 여기서 알고 있다시피 우주는 뭐 하고 있어요? 우주라는 게 팽창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얘가 팽창한다는 건 은하 사이 거리가 서로 멀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떻게 돼요? 우주 배경 복사는 파장이 점점 길어지겠구나. 이 우주 팽창이란 걸 통해서. 자, 그럼 기억. 풍선 표면의 A, B, C는 서로 멀어진다. 맞죠. 서로 멀어지고 있네요. 실제로 그러겠죠. 다음 니은. 풍선 표면의 중심은 B에 위치한다. 표면에서 얘가 팽창할 때 중심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은 없죠.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 디귿.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이 길어진다. 그렇죠. 여기 얘기했네요. 파장이 길어진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자, 그림은 절대 등급이 같은 외부나 ABC의 거리에 따른 흡체 속도를 나타내는 거다. 이게 절대 등급을 같다라고 준 건 다른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리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자, ABC를 보면 거리가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죠. 누구 기준에서? 자, 우리 지구과학은 항상 누구 기준에서가 중요해요? 우리 은하 기준에서요.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누가 빠르대요?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빠르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건 허블 법칙을 만족하고 있구나. 허블 법칙. 자, 그럼 허블 법칙이 의미했던 게 뭔데? 우주는 팽창하는구나. 또 한 가지, 이 중심은 없구나. 요거 같이 하시면 되죠. 자,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자, 겉보기 밝기래요. 겉보기 밝기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밝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나오지 않을 테지만 이게 이제 예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거니까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광원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있을 때 얘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거리가 뭐 이렇게 있고 2, 3이라고 칩시다. 얘가 1, 2, 3이라고 치면 이렇게 한 배 떨어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2배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빛이라는 건 이렇게 퍼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한 배였다면 여기가 거리가 2배만큼 멀잖아요. 그러면은 빛은요 이렇게 4배만큼 퍼지게 되고요. 얘가 3배만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빛은 9배만큼 퍼지게 돼요. 그래서 각 면적당 밝기가 얘는 1이었다면 여기가 4분의 1이 되고 얘는 9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얘의 제곱만큼 밝기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보다 A가 약 3배 밝다라고 하는 게, A가 밝은 건 맞는데 3배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100에서 300이니까 3배 차이죠. 9배 정도 밝다라고 하시면 돼서 얘는 틀린 거고요. 그다음 니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죠. B에서 관찰하면 A와 C 모두 후퇴한다. 선생님 B를 중심으로 멀어지는 거 있는 거 아닌가요? 혹은 B는 우리 기준에서는 멀어지고 있지만 얘 기준에서는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이 중심이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서로가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A, B, C를 봐도 다 멀어지고 있고요. A를 기준으로 B, C, 우리를 봐도 멀어지고 있고, B를 기준으로 A, C, 우리를 봐도 멀어지고, C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봐도 다 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멀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자, 디귿 보기는 좀 해석이 필요해요. 자, 20억 년 전이래요. 20억 년 전 우리 은하에서 본 C의 후퇴 속도를 물어봅니다. 우리 은하에서 C의 후퇴 속도가 이만큼 있구나. 얘가 20억 년 전엔 동일하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주는 계속 동일한 속력으로 팽창해 왔으니까 동일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주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우리 은하와 C의 관계를 물어본 거지. 그럼 20억 년 전이라는 건 우주가 크기가 작았을 때를 뜻하고, 이 얘기는 우리 은하랑 C의 거리가 짧다라는 건 의미하죠. 그럼 허블 법칙에 의하면 거리가 짧다라는 건 속력도, 후체 속력도 작다라는 얘기니까 동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번 했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한 직선상에 일부러 직선을 준 거예요. 덜 어렵지 않게 하려고. 네, 덜 어렵지 않은 건 뭐죠? 네, 어쨌든 외부나 ABC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준 건데 많은 친구들이 많이 이게 속도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거리 단위라는 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메가파섹이라고 있습니다. 메가파섹. 자, 그랬을 때 뭐 그냥 그렇구나. 아,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B가 가장 가깝고. 자, 이거 해볼까요? 우리 은하 기준으로 B가 거리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C랑 A는 같네요. 왜냐하면 우리 B까지는 20메가인데 20만 쓸게요. C는 20 더하기 30이니까 50. A는 또 50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후퇴하는 속력도 역시 B보단 C하고 A가 크겠다. 이런 얘기들이 총 성립을 하겠죠. 우리 은하 기준에서입니다. 다음 기억.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주의 팽창에는 중심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서로 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을 지우면 되고요. 다음 니은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적색 편입값. 자, 이 적색 편입값 뭐 하는 얘기예요? 파장이 길어지는 정도죠. 즉 이 적색 편입값이라는 건 파장 변화량과 똑같은 얘기고요. 이 파장 변화량이 플러스 값으로 크게 되면 그만큼 속력도 크다란 얘기입니다. 즉 얘는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크다라는 허블 법칙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가장 거리가 얘가 작다라고 물어봤으니까 거리가 작은 거 찾으면 되죠. B, A, C 중에 누구예요? B죠. 그래서 얘에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 디귿 A에서 측정한대요. 이번엔 우리 은하 기준이 아니에요. A 기준에서 보겠대요. A 기준에서. 그럼 A 기준에서 보면 자, 이 디귿 보기 A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거리는 누가 더 제일 가깝습니까? 거리가 우리 은하가 가장 가깝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거리도 직접 나와 있어요. 심지어 친절하게 얘는 50, 그 다음 B는 70, C까지는 100 이렇게. 그럼 속력은요? 속력은 당연히 우리 은하보다 B가 클 거고 B보다 C가 크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A에서 측정한 후퇴 속도는 우리 은하가 C의 2배냐? 우리 은하가 C보다 크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닌 거고요. 맞게 고치고 싶다면 우리 은하보다 C가 2배 크다라고 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거리가 2배 차이 나니까 V는 HR이라는 허블 법칙에 의하면 얘가 2배가 커지면 얘도 역시 2배가 커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하보다 C가 2배 크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도 역시나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허블 법칙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은 외부나 X의 스펙트럼을 비교한 선 스펙트럼과 자, 비교 선 스펙트럼에 대한 정보, 얘가 바로 기준이에요. 함께 나타난 것이고, 즉 여기가 기준인데 실제로 관측된 건 여기서 관측된 거. 이게 기준인데 여기서 관측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준 파장은 4000옴스트롱이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흡수선의 적색 편의가 일어난 양. 아, 얘는 이 관측했을 때 스펙트럼의 그 길이를 준 게 아니라 요 변화량이 얼마인지를 주겠다. 그 다음에 이 은하 X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줄 건데 요 변화량이 여기 표를 보니까 아, 여기가 200 정도래요. 아, 그러니까 관측된 값은 여기가 420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X까지 거리가 300이구나. 아하. 그리고 보니까 빛의 속도도 좋네요. 자, 그럼 뭘 쓸 수 있냐면 허블이 했던 방식 그대로예요. 허블이 했던 방식 그대로인데 이 허블이라는 사람이 뭐 하냐면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럼 후퇴 속도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었냐면 후퇴 속도는 기준 파장 분의 관측 파장 빼기 기준 파장 곱하기 광속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준 파장 분의 적색 편의량 혹은 파장 변화량 곱하기 광속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기준 파장 줬죠? 그 다음에 파장 변화량 줬네요. 그 다음 빛의 속도도 줬어요. 자, 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대입을 하게 되면 기준 파장이 4000 옴스트롱이었고 적색 편의량이 곧 파장 변화량이니까 이게 200 옴스트롱 정도 일어났으니까 거기 곱하기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5승 하게 되면 5제곱, 네, 5제곱 하게 되면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짠짠
20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제곱. 그러면 얘 0 하나씩 없애주고 얘 1.5니까 1.5 곱하기 10의 4제곱. 그럼 이거 바꾸면 15,000 정도 되겠구나. 요 정도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내시면 돼요. 허블이 실제로 요걸 보고 이렇게 속력 계산을 다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여기에 또 거리까지 준 거 보니까 허블 법칙을 쓰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블 법칙을 적용을 하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속력을 구했고 여기 후퇴 속력을 알고 있고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허블 법칙 V는 HR에 넣게 되면 허블 상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허블 상수인 H는 R분의 V겠죠. 얘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H는 거리 300분의 얘 15,000. 15,000이니까 둘이 약분 땅땅 하면 얼마? 50km/s/메가파섹 이라는 요 값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기억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일수록 이 델타 람다라고 하는데 파장 변화 즉 적색 편이량이 작아지냐라고 물어보는데 거리가 멀수록 편이량이 어땠죠?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후퇴 속도도 빠르게 관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억 틀리고 니은 여봐 물어보잖아. x의 후퇴 속도 15,000 우리 이미 구해놨죠. 맞네요. 그 다음 디귿 x를 이용해서 허블 상수가 얼마냐? 이것도 구해놨죠. 얼마야? 75가 아니라 50이죠. 틀려. 정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식 잘 참고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자, 그림은 팽창하는 우주의 모습을 우주의 나이에 따라 나타낸 모식도다. 그래서 우주 나이 33억 년일 때랑 59억 년일 때랑 137억 년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우주가 점점 이렇게 팽창하고 있음을 공간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A에서 출발한 빛이 현재 지구에 도달을 했대요. 자, A에서 우주 나이 33억 년에 A라는 은하에서 쫙 쐈는데 이게 137억 년에 도달을 했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얼마 걸린 거예요? 우리한테 오는데. A에서 우리까지 오는데 얼마 걸린 거죠? 137억 년 빼기 33억 년이죠. 그러면 빼면 104억 년 정도 되겠네요. 104억 년 정도나 걸쳐서 온 거니까 얘가 처음 104억 년 전에 처음 쐈던 그 빛이 현재 우리한테 도달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 쏴야만 우리한테 도달을 한 거니까 104억 년 전의 빛을 우리는 이제서야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밤하늘의 별이나 은하 같은 애들이 이게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과거의 모습을 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가속 팽창되고 있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네요. 맞죠? 현재 우주는 그 초신성 IA형 초신성에 의해서 관측을 해보니까 가속하고 있다라고 했고 이 가속에 영향을 주는 건 암흑 에너지라고 얘기했었죠. 암흑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고요. 다음 니은 현재 지구에서 관측된 A는 104억 년 전 모습이다. 여기 구해놨죠. 맞고. 다음 디귿 우주 나이가 59억 년일 때 우주의 배경 복사의 온도는 2.7켈빈보다 높았다. 자, 요거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한 거 한번 복습하셔야 되죠. 얘가 온도가 처음에 몇 도에서 시작을 했었죠? 3000켈빈일 때 드디어 우주에 등장을 합니다. 빵 하고 나왔어. 이게 현재 오니까 2.7켈빈이 된 거야. 그럼 이 사이 값들은 다 2.7켈빈보다 높겠죠. 그러니까 디귿도 맞아요.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너무 빠르신 분들은 좀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혹은 멈춰놓고 다시 한번 보시고 보는 걸 권합니다. 다음 6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우주론 A에 의한 우주의 크기를 나는 우주론 B에 의한 우주의 온도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우주론 A랑 우주론 B를 구해라 이런 얘기네요. 근데 여기서 가정을 줬어요. A와 B는 우주 팽창을 모두 설명한대요.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빅뱅 우주론 아니면 정상 우주론을 얘기하겠구나. 근데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해서 꼭 옛날 빅뱅 우주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팽창이나 뭐 가속 팽창도 여기 포함을 시켜도 돼요. 알겠죠? 요거를 둘 다 얘기하는 거. 어쨌든 이 두 개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를 보면 우주의 크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커지는 건 맞는데 갑자기 빵 커졌다가 커지고 갑자기 늘어나죠. 그러니까 얘는 빅뱅 우주론은 맞아요. 빅뱅 우주론인데 이제 급팽창이나 가속팽창 둘 다 포함하고 있는 모델인 거죠. 그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가 일정하대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온도가 일정해. 그건 밀도가 일정해. 질량은 계속 증가해. 얘가 바로 정상 우주론인 거죠. 그럼 이 둘을 비교할 건데 자 기억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양쪽 반대편 지평선에서 거의 같게 관측되는 것. 와, 씨, 이 말부터 벌써 긴데, 이게 뭐야? 서로 반대편에 있는 경계에서 같게 오냐. 근데 얘가 시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지평선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빅뱅 우주의 한계 어떤 지평선 문제를 여기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누가 해결했었죠? 이거? 해결? 솔루션? 바로 급행창이 솔루션이었죠. 급행창으로 해결. 자, 그럼 그 내용이 있으면 되는 거야. 가의 기억 시기. 이때 갑자기 확 늘어났으니까 급행창 맞죠? 이게 이제 급행창. 아하,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쵸. 설명했잖아. 원래 옛날에 정보 교환을 하고 있을 만큼의 거리였는데, 그거를 뭐해? 급행창이 쫙 밀어버려서, 현재 그게 서로 갈 수 없는, 왕래할 수 없는 거리더라도 서로 정보를 같은 걸 줄 수 있다라고 했던 거니까, 그걸로 설명하면 되고요. 다음, 니은, A. 어쨌든 빅뱅 우주론이기 때문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관측된다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 이거 증거죠, 증거. 그 다음, 디귿, 우주의 밀도 변화래요. 자, 밀도 변화를 좀 판단을 해봅시다. 자, 빅뱅 우주론 밀도 변화 있나요? 네,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밀도가 감소하는 애입니다. 왜? 공간은 늘어나는데 질량이 그대로니까. 반대로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 밀도 변화가 어떤 애? 밀도 변화가 없는 애죠. 이 두 가지. 그럼 당연히 밀도 변화는 누가 있는 거예요? A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려요. 그래서 A가 B보다 큰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나요? 3번. 네,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대폭발 우주론이래요. 아하, 그렇구나. 여기도 보면 대폭발이 일어나고 급행창 후 이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급행창 이론이든 뭐 가속팽창 우주 모형이든 어쨌든 다 대폭발, 빅뱅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서 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중요한 건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증거만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설명이 가능한 걸 다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증거는 가능할 거고 거기 플러스 뭐야? 이거를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팽창. 그죠?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기억, 우주의 배경복사 온도. 현재 2.7켈빈일 거다. 설명하죠. 그 다음, 니은, 우주에서 관측되는 수소 헬륨의 비율. 이거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거 설명하죠. 그 다음, 디귿, 먼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적색 변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은하가 멀어진다. 멀어지는 거. 즉, 팽창한다. 이거 설명해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 5번. 낚이시면 안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8번 문제입니다. 와, 숨가쁘게 왔습니다. 벌써 8번인데, 자, 이 8번 문제 보시면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에 따른 복사 강도력. 이런 거에 쫄지 마시고, 우주 배경 복사구나 라는 건데, 힌트라고 준 게 2.7켈빈이야. 얘 언제 거 본 거예요? 2.7이니까 현재 거 본 거구나 라는 거. 그렇구나. 그러니까 과거보다, 현재 거니까 과거보다 어떻다? 파장이 긴 상태다 라는 거 추측하면 되겠네. 그리고 얘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기억,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던 시기에 얘가 처음 우주상에 나타났던 시기의 온도가 2.7켈빈이에요? 아니죠. 2.7은 얘는 현재예요. 현재. 그럼 이때 처음 방출했을 때 온도 얼마? 얘가 3000켈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복사 강도가 최대인 파장. 그냥 결국 파장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파장. 이게 우주차단생 초기보다 기냐? 그죠? 온도가 낮아졌어요. 에너지가 낮아졌다고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답은 5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뒤에 조금 더 힘내서 파이팅! 파이팅! 여기까지 왔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암기가 필요한 거죠. 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상대량입니다. 좀 옛날 문제다 보니까 상대값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가장 현재예요, 현재. 현재 우주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거 뭐냐? 바로 암흑 에너지가 그 비율이 가장 크다. 그 다음이 암흑 물질, 그리고 보통 물질이다. 항상 순서가 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암흑 물질, 그 다음에 보통 물질 순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기억, 가는 암흑 에너지이다. 맞는 얘기죠. 니은, A는 B보다 크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다음, 디귿, 낚이면 안 돼요. 암흑 물질은 가속팽창 원인이에요? 아니죠. 암흑 물질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가 원인이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 요거는 앞에 있던 프린트물에 있는 그린 거 똑같은 거네요. 현재 거 보고 하시는 게 여러분들 가장 좋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거. 얘가 뭐죠? 얘가 바로 암흑 에너지. C는 암흑 에너지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의 그 다음 A가 그 다음 맞네요. A는 암흑 물질이구나. 그 다음 B. 얘가 보통 물질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현재 지점에서 C가 가장 많고 그 다음 A, B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잖아요. 요걸 통해서 요걸 해놓으면 과거에 암흑 물질이 엄청 많았구나. 보통 물질 그 다음 많은 비율을 차지했구나.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구나. 얘가 이제 양을 얘기한다는 게 보다 밀도니까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억, A는 암흑 물질이다. 맞는 얘기죠. 다음 니은, 우주에 존재하는 암흑 에너지의 총량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냐 물어보는데 얘의 밀도 자체가 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네, 밀도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냐? 왜냐하면 밀도가 변함이 없으니까 부피는 팽창하는데 밀도의 변함이 없어야 돼. 그렇다라는 건 얘의 질량값은 늘어야 된다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다음 디귿.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냐? 여기도 써있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뭐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 이런 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거기서 말하는 크기는 얘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의 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밀도. 그래서 밀도는 일정한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공간은 그만큼 커졌는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총량은 그럼 공간에 따라서 밀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같이 커져야겠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제가 여기도 오타를 냈더라고요. 이게 11번 문제예요. 사실상. 어쨌든 요 문제.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A, B, C의 상대적인 비율이다. 현재니까 가장 많은 거 얘가 뭐야? 암흑 에너지. B, 얘가 암흑 물질. 그 다음 B, A가 보통 물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는 빅뱅 이후에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하는 속도를 측정한 거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주의 팽창 속도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서 감속을 하다가 속도가 줄었죠? 여기서 다시 증가를 해요. 가속을 했구나 라는 거. 요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찌됐든 계속 뭐는 하고 있어? 팽창은 하고 있어. 왜? 속력만 다른 거지 팽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C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한다. 자, C가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가 차지했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점차 증가했었죠. 왜냐하면 물질의 비율이 떨어지니까 얘는 증가한 겁니다. 다음 니은. 기억 시기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다. 0이 아니잖아. 제로가 아니잖아. 가장 줄어드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팽창을 했죠. 팽창했어요. 그 다음 디귿. 우주 팽창에 미치는 B의 영향은 B의 영향, 암흑 물질의 영향은 니은 시기가 기억 시기보다 크냐 물어봅니다. 자, 니은 시기는 현재 가속 팽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가까워지고 있죠. 즉 물질의 영역은 여기에요. 여기가 물질이 가장 많았는데 일로 갈수록 물질은 비중이 줄고요. 에너지의 비중이 크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거죠. 기억이 오히려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 그래서 여러분이 10번 문제를 조금 잘 분석을 해놓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얘가 이제 12번 문제입니다. 12번. 자, 그래서 어느 팽창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면 A는 과거, 이때는 심지어 감속하고 있었고 현재 이렇게 있는데 A 시기 때 보니까 이게 이제 물질의 비율이죠. 물질이 컸구나. 그 다음에 현재는 에너지가 크구나. 그러니까 물질은 이렇게 줄고 에너지는 증가했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가 가속하고 있고 여기는 감속을 하겠구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죠. 그럼 기억. 현재 시점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증가하고 있냐? 현재 시점 보니까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가 커지죠.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만 지났는데도 크기가 확 커지네. 가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냐? 이거는 그래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디귿. 우주의 평균 밀도. 얘가 뭐예요? 이게 결국 물질이에요. 물질의 밀도가 A 시점보다 현재가 크냐 물어보는데 물질은 A가 훨씬 컸었습니다. 그래서 A가 현재보다 크다. 그래서 얘는 틀리다.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네, 외부 은하에서 발견된 IA형 초신성 관측 자료래요. 아하, IA형 초신성 관측 자료구나. 그 다음 얘의 특징을 아셔야 돼요. 얘는 절대 등급이 일정한 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리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주 팽창을 설명하기 위한 두 모델 A, B래요. 근데 보면 A는 보통 암흑 에너지를 고려한 거고요. 그러니까 즉 얘는 현재를 나타낸 거고, B는 보통 암흑 물질만, 즉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얘가 이제 평탄한 우주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에서 암흑 에너지를 제외했을 때니까. 그럼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고려됐으니까 뭘 얘기하는 거야? 가속 팽창 우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기억! IA형 초신성의 절대 등급은 거리가 멀수록 멀어진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절대 등급은 항상 일정합니다. 겉보기가 그래서 달라지니까 거리 측정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니은 Z, 이 Z 값이 적색 편입 값이니까 여기에서의 값을 물어보면 초신성의 거리 예측값이, 자, 이때의 거리가 초신성의 거리 예측값하고 비교를 하면 A가 B보다 크냐 물어보는데, 자, 보면 B는 여기, A는 여기죠. 누가 커요? 거리 지수가 큰 게 당연히 거리가 먼 거니까 A가 큰 거죠. 니은이 맞아요. 그래서 다음 디귿, 관측 자료에 나타난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암흑 에너지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델 A, B인데 실제 관측값이 요거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관측한 건 점선이 아니라 실선을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A 모델과 동일하다. 그래서 현재 가속 팽창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낸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바쁘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이 꼭 앞에 있는 얘기들을 좀 잘 복습을 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충분히 지구가 원 우주 뽀갤 수 있습니다. 꼭 완전 정복하셔서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인사할게요. 안녕.